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폭염에 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조심을 해야죠. 옛날부터 삼복더위라는 말이 있는데 말복쯤에 요즘이 아마 한 해에서 가장 더운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 이런 더위를 맞고 보면 에어컨도 없었던 옛날에 우리 조상들께서는 이 더위를 어떻게 피했을까 정말 고생이 많았겠다 싶습니다. 여름철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양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분과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되겠죠. 기온이 올라가면 사망률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복날에는 삼계탕이나 보지탕을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시대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서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반려동물인 개를 먹을 수가 있는가 하는 논란도 많고 그런 항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동물 애호론자 간에는 보진탕을 먹는다고 그러면 아주 격렬한 반대를 하고 있지요. 해먹은 논란인지는 몰라도 보신탕 찬반론이 지금보다도 더 치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지론자들은 개도 다른 동물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 소, 돼지, 닭은 먹는데 개는 왜 안 되나. 개도 식육견과 반려견으로 분별하자. 이런 논리를 편 것 같고요. 반대론자들은 과거에 육류가 귀할 때라면 몰라도 이제 다른 식품이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인간과 아주 감정을 서로 주고받는 반려동물인 개를 먹을 필요가 있는가?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 개를 먹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리고 독축 등의 위생적인 문제도 크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아주 팽팽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88 올림픽 때도 문제가 크게 됐었죠. 올림픽 기간 중에 도시 지역에서는 보신탕 영업을 그때 제한했고 그래서 값이 굉장히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가치 판단의 문제일까요? 사실 모든 생명은 다 귀한 법입니다. 소든 개든 돼지든 닭이든 다 귀한 생명이죠. 그래서 일체의 살생을 금하는 불교도 있지 않습니까? 육식을 거부하는 채식주의자들도 꽤 많지요.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하는 문제는 저는 그 나라의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에서는 소고기를 먹지 않지 않습니까? 이슬람 국가하고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있지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말고기를 먹지 않았죠. 그러니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대의 문화적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음식 문화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논평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음식을 다루는 문화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슬람권의 할랄 음식이나 유태인들의 코셔라는 것은 그 절차가 굉장히 엄격해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음식을 먹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옛날 아시안게임 때 이슬람권 선수들이 돼지고기를 거부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돼지고기를 담았던 그릇에 담긴 음식마저도 거부했던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먹지 않는다는 율법이 있어서요. 불고기를 먹은 자리에서 아이스크림이나 밀크 같은 커피를 들지 않습니다. 까다롭고 엄격합니다만 그렇다고 그들의 문화를 비판할 일은 아니지요. 소울푸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혼이 담긴 음식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더 깊은 어원이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소울푸드는 미국 남부 흑인들의 전통 음식을 뜻합니다. 남부 흑인이라면 예전에 노예를 말하죠. 흑인 노예들이 가난과 고단함 속에서 만들어 먹었던 음식을 소울푸드라고 합니다. 그 음식이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당시에 백인 농장주들은 살이 많은 닭의 몸통이나 다리를 먹고 날개나 발, 목 이런 것들은 버렸는데 가난한 흑인 노예들이 이거를 가져와서 기름에 바짝 튀겨 먹은 것이죠. 튀김은 고열량 음식이라서 고된 육체 노동에 시달리는 흑인 노예에게는 아주 좋은 영양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프라이드 치킨은 배고픈 흑인들의 슬픈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울푸드라고 했죠. 이 프라이드 치킨이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치맥이라고 해서 맥주와 함께 곁들이는 아주 한류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미국에서 백인들은 프라이드 치킨 하면 노예들의 음식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가끔 흑인들을 조롱할 때 이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 흉내를 내죠. 인종차별입니다. 소울푸드를 이런 의미로 새긴다면 보신탕은 저는 우리의 소울푸드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빈곤한 과거에 기력이 떨어지는 삼복더위에 마땅한 육류를 섭취할 수 없었던 그때 먹었던 음식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보신탕이었죠. 보양식이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을 위해 충성을 다한 개가 마지막으로 또 인간에게 헌신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마음이 좀 짠합니다. 재미난 얘기로 우리 조상들이 복날 보신탕을 먹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첫째는요, 개고기는 흔한 것이니까 어쨌든 건강을 위해 먹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개는 육질이 사람의 체질과 가장 흡사해서 소화가 잘 되고 탈이 없으니까 또 먹어야 한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해학적인 이유인데 복날의 복자를 한자로 쓰면 사람 인변에 개견자를 씁니다. 요즘 한자를 모르는 분이 많아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과 개가 나란히 조합된 문자죠. 이렇게 사람과 동물이 동등하게 있는 한자는 이 엎드릴 복자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날 인간이 개를 안 잡아먹으면 개가 인간을 잡아먹는다는군요. 그래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미난 얘기였죠. 미국의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텍사스 대학교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미국 최고의 의사로 뽑혔던 한국인 교수 김의신 박사님은 항암 치료 환자에게 개고기나 오리고기를 권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개고기는 동물성 기름이 적고 불포화 지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님들이 말했던 그 말과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신탕 지지론자들은 사실 이 근거를 많이 들죠. 식용이 아니라 약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문화에는 트렌드라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부대찌개를 아주 좋아합니다. 원조 의정부 부대찌개 먹으러 의정부까지 간 적도 저는 많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부대찌개를 안 드시는 분도 연세 드시는 분들 중에는 간혹 있습니다. 식성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연을 알고는 먹기가 거북하다는 이유 때문이죠. 부대찌개는요, 6.25 전쟁 이후에 의정부나 파주에서 미군 부대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먹고 버린 햄이나 소세지, 고기들을 씻어서 매운 고춧가루로 상한 냄새를 감추고 팔팔 끓여서 만든 찌개였습니다. 미군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인들의 소울 음식이었죠. 그래서 부대찌개를 부대찌개라고도 표시하기도 합니다만 영문으로 Army Base Stew라고 표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었던 이 부대찌개를 좋아하지 않는 어른이 계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바베큐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바베큐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철에 숯불로 구워 먹는 바베큐는 젊은 남자들의 정말 로망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도 사연을 알고 보면 서글픕니다. 바베큐는 미국이 원조 국가입니다. 사실 음식이라는 것은 집안의 주방에서 요리해서 먹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만일 주방이나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흑인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주방이 없으니까 밖에서 장작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 먹었던 것이죠.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텍사스 같은 남부지방에서 퍼진 것인데 남자들이 했기 때문에 바베큐는 바로 남자들이 하는 요리로 굳어지고 말았죠. 일본 사람들은 복날 장어를 먹습니다. 그들은 복날 장어구이를 밥에 얹어 먹는 것이 뿌리 깊은 문화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불도장이라는 음식이 있죠. 굉장히 비쌉니다.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의 대표라고도 할 만합니다. 불도장은 재료만 한 3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자라고기, 해삼, 인삼, 몸에 좋다는 재료는 다 넣고 끓인 그 음식입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불자는 부처할 때 그 불자거든요. 도를 닦던 부처님도 담장을 뛰어넘어온다는 뜻으로 불도장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지요. 그야말로 보양식입니다. 태국의 똠양꿍이나 인도의 탄두리 요리. 세상에 보양식 없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나라마다 자연환경이 달라서 그 환경에 맞추어서 그 나라의 국민들한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요리해 먹었겠지요.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시아에서 타란툴라라고 하는 야생 독거미를 먹는 것은 어떻습니까? 맛있고 영양이 좋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우리 정서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의 건강 음식이라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죠. 세계 식량기구 FAO에 따르면 2050년쯤이면 세계 인구가 약 90억 명으로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식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식량 자원으로는 기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대안으로 곤충이 잠재적 식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곤충은 무수한 알과 애벌레를 1년에도 수십 번 낳아서 빠른 기간 안에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식량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메뚜기나 누에 번데기를 먹지 않았습니까? 최근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갈색 거절이라고 하는 곤충을 식품 원료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곤충 초밥이 등장했지요. 초밥 위에 생선 대신에 매미 초밥, 사마귀 초밥, 하늘소 유충 초밥 이런 다양한 곤충을 얹어 먹는다고 합니다. 참 보기가 징그럽겠죠. 그러나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먹다 보면 은은한 단맛과 담백한 맛이 좋다고 하더군요. 결국 음식도 시대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서민의 음식이었다가 또 한때는 비싼 요리로 취급받던 보신탕이 이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다 라는 대세가 되고 있는 것도 어쩌면 시대 문화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고기보다 배양육이 대세를 이룰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의 특정 부위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고기를 생산하는 것이죠. 이미 네덜란드나 미국에서는 산업화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도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원하는 부위의 고기를 얻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생명윤리 문제나 동물 학대 문제, 환경 오염 문제 등이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개고기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그런데요, 이 배양육이 시장에서 현실화된다면 정말 동물들은 행복해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가축 자체를 이제 사람들이 사육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사실 동물 입장에서 보면 종족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그걸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불행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아무튼 먹는 것을 빼고 건강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삼복도입니다. 영양이 많은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최민호의 명언 명상이었습니다.